상상 속 미래를 보여주는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주인공 로봇. 미래의 로봇은 인간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삶을 영위하는 동반자로 묘사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먼 미래의 얘기로만 알고 있던 로봇은 이미 인류의 생활 가까이 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등장하며 로봇은 전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쓰인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에 있는 로봇 산업에 뛰어든 두 명의 용사. 먼저 로봇 키즈라 불렸다는 이주영 용사. 어렸을 적부터 로봇을 좋아해서 관련 대회도 몇 번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또 로봇을 많이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구동되고 또 기계는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 움직이는지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흥미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 공업과 로봇 산업에 관심이 참 많았다는 뇌생남 공대생 이규민 용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이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로봇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인 로봇 산업에 뛰어든 두 용사의 로봇 산업 체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용사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이곳. 거대한 두 로봇이 반겨주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2005년 12월에 개관한 국내외 최초의 로봇 상설 전시장입니다. 1층에서 3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다양한 로봇 전시는 물론이고 로봇을 이용한 각종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시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을 보니 로봇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용사들의 로봇 지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장소로는 최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 용사들의 눈길을 끈 로봇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실까요? 오빤 강남스타일. 역사상 최초의 로봇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탈로스라는 설이 있습니다. 로봇이란 용어는 1920년 극작가인 차펙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됐고 이후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상 속 로봇은 현실로 나와 인간을 대신해 전장의 중심에 섰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까지 등장한 지금 로봇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잠깐만, 이거 골프 로봇, 안내 로봇. 미래에서 쓸 법한 로봇들이 다 있네. 저기 약간 저거는 소방 로봇? 소방 로봇 같다. 언제쯤이면 이런 게 우리 생활에 들어올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용화가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뭐 10년 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년 안? 우리가 하면 되잖아. 우리가 만들면 되지. 미래 로봇 발명가인 두 용사가 로봇 전시를 하던 중 반가운 로봇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큐보 아니에요, 큐보? 맞아, 슈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휴머노이드 로봇. 안녕하세요. 진짜 사람같이 생겼다. 약간 우주인. 거의 10년 넘게 기술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걸리지 않았어? 그러겠지. 오늘 박사님이 되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만나뵙고 싶다. 로봇 전시장을 둘러본 우리 용사들의 소감이 궁금해지는데요. 되게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여기서 진짜 좀 뛰어놀고 싶은데 군복을 입고 있어서 사실 뛰어놀진 못하고 다음에 한번 사복 입고 뛰어놀아 보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로봇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체험을 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로봇 전시장에 이어 용사들이 찾은 이곳.
한국 로봇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역시 범상치 않은 기계 부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기 뭐야? 이게 휴보인가? 다리인가? 휴보 다리인 것 같은데. 모양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이라 불리는 휴보렛. 약 10명의 연구원이 로봇 연구에 매진하는 이곳은 원래 실험동의 창고였는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견무했다는데요. 오 움직여. 우와. 여기 보고 있는 게 휴보 로봇입니다. 2002년부터 독자 개발하기 시작한 휴보는 2004년 두 발로 걷는 데 성공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는 현재 탑승형 휴보, 휴보2 등 다양한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휴보 2인가 보다. 오 손가락 5개가 있어. 오 신기해. 한국 로봇의 사한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우리 용사들 정말 신났을 것 같은데요. 그저 뉴스에서만 보던 로봇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이 로봇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되게 궁금했고 되게 설렜던 것 같습니다. 로봇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터들이 이제 휴보에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곳들, 팔도 이 방향으로 하거나 이 방향으로 하려면은 꼭 모터가 1개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에도 모터가 7개가 있고 다리에도 6개가 있고 모터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 부분이고요. 사람도 머리,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다 이쪽 부분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센서로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 사람 목이었으면 이렇게 쓱 아래 보고 올리는 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DRC 휴보2. 이 휴보는 기존의 휴보보다 2배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휴보 머리에 달린 최신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는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 자체는 복잡해도 그 컨트롤러 자체를 저희가 그 게임 조종기를 사용한 이유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 X하고 B를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하실 겁니다. 오, 예, 같이 누르면 같이 누르면은 대각선으로 갈 거고요. 아, 예, 손가락은 이제 이걸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 피는 거하고 조작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보의 손가락은 원래 5개였다고 합니다. 연구 과정 중 3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개의 손가락만으로도 15kg의 물건을 감싸줄 수 있고 손끝의 바늘을 사용해 물건도 쉽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휴보의 그 기본 상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팅 창에서는 이제 뭐가 연결이 돼 있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런 거를 다 집합해 놓은 겁니다. 휴보가 직접 인공지능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이때 무엇을 해라, 이걸 꺼라, 켜라 할 필요 없이 하는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색으로 생긴 건 뭔가요? 네, 이게 휴보의 환경이 무엇을 측정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는 이제 땅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가면은 더 가깝고 이제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더 멀다. 이제 휴보한테는 그게 숫자로 다 들어오고 저희는 쉽게 색깔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그 사회에서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잘 짜는지, 어떤 자료 구조를 쓰고 그다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코드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일하면은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프로그래밍 구조를 잘 짤 수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있을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걸 다루기가 되게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잘 다루는 기초가 있으면은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폐쇄적인데 반해 이곳 연구센터는 흡사 전시실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휴보를 알리고 로봇 산업이 대중화가 되기를 바라는 연구센터 소장님의 바람 때문이라는데요. 이분이 바로 연구센터의 소장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휴보 랩에 온 거 환영하고요. 나는 이 휴보 랩을 이제 전체 내가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15년 동안 인간형 로봇 연구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수장 오준호 교수. 한국 로봇공학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 휴보의 아버지죠. 15년간 휴보 연구에 외길을 걷고 있는 그는 로봇 불모지 한국의 로봇의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현재도 한 주에 40시간 이상을 연구실에 머물 만큼 로봇 개발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뜨겁다고 합니다.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넘어가는 과제야. 실시간으로 측정해가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 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이렇게 생긴 장치가 저걸 라이다라고 그래.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저 라이다가 이제 계산을 막 해갖고 그다음에 어디 발을 디딜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걸어가면서 이제 가죠. 올라가죠. 이 자체 무게가 얼마냐면 80kg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키는 지금 175 정도 되고 80kg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몸을 한 발로 지탱해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고. 바닥이 되게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난이도 있죠. 그러니까 높이도 높고 봐도 눈으로 봐도 높아 보이잖아 벌써. 스스로 장애물을 인지하고 내려오는 휴보. 내려가고 이제 끝까지 성공.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봐도. 자 이렇게 잘 성공해서 왔어 이게. 이겼고 주어진 상황을 인식을 해서 로봇이 판단해서 그 환경에 직접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그 구현하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예, 이번에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게 우승해서 상금을 $200만 받은 바로 그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세계 최고 성능의 재난 로봇을 가리는 대회인 다르파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팀 24개 팀이 출전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공학 분야 경진대회 상금으로는 사상 최대 상금인 $200만 걸린 이 대회에서 오준호 교수팀이 이끄는 연구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사실 처음에는 100%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호기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도 사실 이런 로봇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이런 생각에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문제 자체가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문제 푸는 재미가 있죠. 도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또 우리 휴보의 특징은 변신이 돼요. 변신이 돼서 보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바퀴를 굴려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는 약간 무릎 꿇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인데 사람은 무릎 꿇고 못 가지만 바퀴가 있어서 무릎 꿇고도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한 휴보의 변신. 휴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정강이와 발끝에 붙은 4개의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손으로 작업해야 할 때는 2발로 걷고 먼 거리는 바퀴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보를 제작하시면서 봉착했던 한계의 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논문이라든가 말을 들어서 습득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직접 실험해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해본 것들 다 처음 해보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거꾸로 나올 때 그게 좌절스럽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동기 유발, 스스로 자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없이는 이런 걸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남이 쉽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금방 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정말 어렵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호 교수의 도전의 결과가 바로 휴보를 할 수 있죠. DRC 휴보2의 장점은 이렇듯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끝을 잡아도 잡을 수 있죠.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은 자기 위치를 잘 지정하지만 거꾸로 잘 안 움직여요, 로봇은. 근데 얘는 백 드라이버라 해서 사람 중력 보상, 피부를 이렇게 유지하죠. 어떻게 유지하고 중력 보상을 해서 던져도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움직여도 충돌해도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쭉 쳐져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죠, 자세를 스스로가. 이번에 성화봉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로봇이 직접 성화를 들고 달리는 건지 아니면 성화를 들고 그 대신에 벽에 구멍이 있는데 벽을 뚫고 성화를 손으로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로봇인데 아직 비밀이에요. 그 로봇은 더 이제 멋있는 퍼포먼스 할 텐데 그거는 우리 성화봉송날까지 기다려주면 아마 뉴스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전 성화봉송을 휴보가 맡았는데요. 그와 휴보가 펼칠 로봇 퍼포먼스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럼 이 휴보는 결과적으로 어떤 로봇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간형 로봇이 잘하는지, 일본이 잘하는지, 유럽인지, 한국인지 약간 그런 서로 경쟁하는 국가의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옛날 보면 누가 더 우주를 빨리 정복하는가, 누가 옛날에 달을 먼저 가는가, 이런 거 같은 어떤 기술 경쟁 같은 꼭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금 당면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을 직접 만나 뵙고 그 다양한 융합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명성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보와의 만남으로 로봇 산업에 관심이 생긴 용사들. 로봇 산업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 용사들이 서울의 한 로봇 산업 협회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로봇 산업 전문가 조영훈 이사.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끄는 로봇인의 동반자 로봇 산업협회. 협회에 등록한 로봇 회원사의 R&D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디자인 개발 사업, 국제 협력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로봇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국내 로봇 시장은 4조 시장 정도 되고 있어요. 5년 안에 7조 시장 아니면 10조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로봇 시장에 종사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어떤 제조 쪽에, 제조 환경 쪽에 설비나 이런 쪽의 인력들이 많고요. 그리고 R&D 인력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 인력이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4위에서 3위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4위에서 3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1위랑 2위, 3위는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지. 일본, 독일, 그다음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이미 벌써 중국 시장을 넘어갔어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유명 로봇 메이커들이 전부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도 거기에 이제 어깨를 견주려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로봇의 메카로 불리며 무인 로봇과 무인 무기 체계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현재 로봇 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이 견인하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은 앞으로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 로봇에 주력한다는데요. 네, 지금 현재 로봇이 다양한 업종에 쓰이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있을지. 공장에 들어서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로봇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은 이제 제종 로봇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제종 로봇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럼 산업용 로봇이 그 기반 기술의 원천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로봇이 기반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산업 로봇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휴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그 서비스 로봇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장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가정과 공공 장소 이 모든 것에 다 보급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가는데 저희 인력이 사용한 부분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저희의 노동력도 어디 사용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수도 같은 데 보면은 배기가스가 너무 세서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은 오래 있지 못하는 것도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어떤 직업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그 로봇이 대처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인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로봇의 형태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즐기는지 만끽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로봇 시장의 현 주소와 미래, 전망까지 알아봤던 시간. 용사들도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서 4위까지 할 수 있는 나라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이 저희 나라에 앞서 있는 만큼 저희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로봇 산업 체험을 위해 용사들이 도착한 기업. 모두들 로비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오, 그런데 커피로 대동단결인가요? 다른 음료도 있을 텐데 모두들 커피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직원분들이 커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우리도 먹을 수 있나? 한번 가보자. 로봇이 커피를 주네. 아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로봇이 직원들의 커피 사랑의 이유였네요. 이게 무슨 로봇이에요? 저희는 로봇 자동화 회사에서 로봇이 커피를 직접 이렇게 뽑아주고 있어요. 로봇이 커피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는 것도 아니고 로봇팔이 직접 커피를 뽑아주길래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네, 주문해 드릴까요? 네, 저는 아메리카노. 태블릿 PC로 커피를 주문하면 마치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갈고 잔을 직접 들어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바리스타 로봇의 설계, 제작, 제어 등의 전 과정을 기업에서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로봇 내에는 전자동 커피 머신이 내장돼 있고 로스팅한 커피와 냉온 정수기, 얼음이 있어서 따뜻한 커피와 차가운 커피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계들끼리 협업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는 주문해서 음료를 받기까지 40초가 걸리고 차가운 커피는 47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용사들이 주문한 커피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패드를 통해서 누르니까 로봇이 움직이고 커피가 나오고 로봇이 직접 갖다 주고 역시 로봇 회사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의 커피 맛은 과연 어떨까요? 보통 카페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 맛이 이게 딱 보니까 고급 커피야. 맞아,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되게 맛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도착을 했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사에 온 거를. 우리 회사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라서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 로봇이 먼저 커피를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맛이 어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이번에 저희 회사 직업 체험할 장병들이 도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환영을 합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통합 회사의 홍상곤 대표. 저희 회사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자동화 쪽 관련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쪽 이런 쪽에 관련된 어떤 최첨단 어떤 분야를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각종 로봇과 컴퓨터를 결합한 응용 로봇을 제작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의 2017년 매출 목표는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철도, 항공, 군수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의료와 가전, 조선,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인데 산업용 로봇이 그 로봇의 원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로봇의 어떤 이 발전 과정이 실제 이제 지금 산업용에 치우쳐 있지만 이 분야보다도 이제 생활 가전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지금 산업용에 국한된 어떤 업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화를 개발해 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실제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생활 가전 쪽에 이런 쪽에 좀 저희들이 상품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업무를 해서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도 설계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 쪽 그다음에 영업하는 이런 분야까지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용사는 신입사원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을 받기로 했다는데요. 실제 신입사원 교육은 약 40일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 신입사원은 각 부서를 방문하여 먼저 각 부서의 업무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업팀은 물론이고 기업 내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는 기업연구소에서 로봇공학의 기초를 배우고 오토캐드를 활용한 기계 요소 설계에서 로봇 티칭 업무 이해, 전기 배선 업무 이해 등 로봇공학의 이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 내 공장을 방문하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며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현장 실습을 위해 외부 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속성 신입 교육을 끝낸 우리 용사들 기업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는데요. 고객사에서 개선 요청 나왔던 내용 위치가 에어블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 거치대 옆에 노즐만 그 6개 나놓고 거기서 바로 보겠다 이지. 그래야 거치대 바로 간다. 그러니까요 별도의 지금 노즐을 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이게 참 에어블로가 테스트 안 해보고는 참 힘들거든. 네. 해봐야 알거든. 이게. 전문 용어 등장에 용사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처음 듣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학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해가 거의 안 됐습니다. 스스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아직은 잘 네. 혹시 우리가 등산 가면은 신발 터는 그죠? 네, 에어건. 그래서 에어건 그거예요. 그 에어건 에어블로우라 그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걸 에어블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가공하고 나면은 여기에 묻어 있는 물기라든가 이물질들이 발생을 이제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불어내게끔 해주는 걸 에어블로우라고 합니다. 빨리 지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현장 가서 보고 우선은 긴급하게 좀 대응을 해야 긴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블로의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오더가 들어왔습니다. 용사들도 이 작업에 참여해보기로 했다는데요. 에어로 제거를 하는 작업을 캐드상으로 이제 해볼 거거든요. 각 구멍에 이제 위치가 될 수 있게끔 판을 한 개 만들 겁니다.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용어로 말하면은 지그라는 걸 지금 만들 거거든요. 지그의 뜻이 혹시? 이제 고정시키는 장치. 이렇게 설계를 끝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제작된 도면을 협력사에 보내서 저희 회사로 가지고 와서 테스트해보고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하고 그 시운행까지. 예, 저희 업체에서 시운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기에 이번 에어블로처럼 때로는 기계 부품 설계를 맡기도 한다는데요. 완성된 설계도는 부품 제조 공장으로 보내져 부품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용사들이 부품 완성도 확인을 위해 출동합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긴급할 때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보면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공부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소대장님. 그때 있을 때 그
5분 대기조라고. 아, 5분 대기조. 예, 5분 대기. 여기 현장에서도 납품 일정이나 사정에 따라서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도면하고 물품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도면과 완성된 물품을 비교하며 확인하는 과정. 무엇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빨리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레이아웃 상에 그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이동해서 가져가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완성된 물품 확인을 위해 기업 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봇에 부품을 달고 에어블로 이물질 제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선 조립이 필요한데요. 설계도는 제대로 됐을지, 부품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과연 에어블로의 이물질 제거는 가능할지 시험 운전을 위해 부품을 조립합니다. 부품에 에어블로까지 장착한 후 시험 운전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업체가 요청했던 에어블로 이물질 제거가 성공했을까요? 네, 요게 근데 소재에서 지금 떨어진 칩이라든가 이물질들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소재에 끼어가면은 나중에 제품이 조립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떨어졌네 보니까. 에어블로 이물질 제거 성공입니다. 해보니까 어때? 이렇게 업체가 요구하면은 바로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일 중에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보람이 있고 그래요. 오늘 수고했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는데 미세한 차이나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과연 어떤 회의일까요? 제품 개발할 건을 이어서 나갈 때 어떤 부분을 더 반영하고 개선했으면 좋을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로봇 근처로 사람이 갔을 때 로봇이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네. 뒤친다거나 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따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커피를 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어떻게 그리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병분들도 그 체험을 하셨는데 혹시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 커피를 주문할 때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주문이 가능했었는데 그 음성 인식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편리하게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구현하면은 간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시연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구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알바생들이 직접 이렇게 원두도 이렇게 갈고 막 빻기도 하고 주문도 받고 원두까지 이렇게 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원두 갈아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머신에서는 자동으로 원두가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접목하기 어렵고요. 아마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설계 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컨셉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부서하고 저희 연구부서는 장병들을 좀 도와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는 태블릿으로만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해서 음성인식 기술이 도입이 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자마자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사들이 낸 아이디어는 과연 실현 가능할지 본격적인 용사들의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나중에 이게 실제로 카페에 설치가 된다면
이게 사람들이 좀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인지. 친근하게? 말로 하면서 주문했으면은 기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더 기술 개발을 한다면 다 완전히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카페에도 도움이 되고 알바생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부분만 도와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지금껏 보조 역할만 했던 용사들, 첫 공식 임무를 맡고 진지해진 모습입니다. 현장 연구를 끝내고 들린 곳은 설계부서. 어떤 식으로 저격을 모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그 핸드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단지 그 맞는 사이즈의 컵만 들어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게로 바꾼다면 더 다양한 뭐 머그컵이나 뭐 설탕까지 이렇게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 박물관에서 그 마술 로봇을 봤는데 이 마술 로봇 핸드 쪽에 집게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용 로봇이나 바리스타 로봇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로봇 전시장에서 눈여겨봤던 로봇. 마술을 하는 로봇으로 정교한 손의 움직임이 뛰어났던 로봇이라는데요. 오, 이규민 용사 예리한데요. 집게 형식을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이규민 용사의 아이디어가 설계로 완성돼 가는데요. 음성인식 기술에 관해서도 너 말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쪽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 부품들이 많거든요. 로봇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으로 다뤄야 할 작업이 바로 CAD라고 합니다.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긴 했지만 이 로봇 산업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CAD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를 이제 여태까지 왜 안 배우고 있었나, 여태까지 뭐 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나중에 꼭 제대하면은 바로 가서 CAD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완성한 용사들이 다음으로 들른 곳이 있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솔리드웍스라고. 제가 3D 모델링 프로그램 한번 써봤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더 다른 것 같네요. 산업 현장에서는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CAD도 못하고 공대생들이지만 아직 배운 게 많이 없는데 확실히 이번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차피 전역을 하시고 뒤에 보시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전역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용사들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우리 선배들도 참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음성 테스트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업체 로봇 강국인 기업의 다음 목표는 실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로봇 생산입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데요. 신호선 연결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신호선 연결했을 때 저한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 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에 참여한 용사들. 과연 음성인식 커피 주문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네트워크 지금 통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앱으로 만약에 오더 주문을 내렸을 때는 앱을 이용해서 지금 바리스타 로봇이 구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음성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말을 우리가 넣으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로봇 앞에 접근을 했을 때 로봇에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고객님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멘트를 넣을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 이주영 용사의 음성 주문을 인식한 로봇.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성공 맞죠?
확실히 음성으로 하니까 뭔가 사람한테 주문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커피를 제조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멘트도 들어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커피를 준비 중입니다. 진행 상황도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첫 음성 인식 주문을 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예의가 바르네요. 음성 인식 주문 대성공입니다. 약간 소비자랑 소통하는 것 같아서 로봇이 아닌 사람이 상대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도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한번 인식시켜 봤는데 이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낸 아이디어가 그 현장에 직접 적용이 되고 그게 구현되는 걸 보니까 되게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성공에 힘을 얻은 용사들. 이번에는 직원 선배들 앞에서 로봇 바리스타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준비들 좀 잘 됐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아래에서 바리스타 로봇을 보고 개선할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바리스타 로봇의 핸드 부분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지금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있게 직접 움직일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게 형식의 핸드로 바꾸게 된다면 더 다양한 물품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그컵이나 또 뭐 집게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설탕 그 조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잡을 수 있게 되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손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스타 로봇의 주문을 받을 때 그 태블릿으로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 음성 인식 기능을 한 개 더 추가해서 그게 더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더 주문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바리스타 로봇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개선해 보았습니다. 온도를 가는 시스템이 약간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온도를 더 빻고 더 정교하게 온도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 그라인더를 추가로 다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이 바리스타 로봇의 무인화가 더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개선 방안들 덕분에 이제 저희 여성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호에 맞게 뭐 커피 진한 맛이라든지 중간 맛, 연한 맛 이렇게 다양한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병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는데요. 오늘 컨셉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로봇의 위치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음성 인식을 살짝 구현한 부분들도 저희가 더 개발을 진행해서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전역할 때쯤이면은 실제 매장에서 상품화되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로봇 바리스타 개선안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좋게 다들 평가해 주셔서 굉장히 다 안도를 했었고 저희 아이디어가 실제 적용될 거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로봇 산업 체험.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우리 로봇 플러스를 현장 체험을 하면서 좀 느낀 소감이 좀 어떠세요? 로봇 산업에 관심만 있었는데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은 이 기업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로봇이 그 다양한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또 따뜻한 로봇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로봇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자랑스럽고 꼭 들어오고 싶은 어떤 그런 회사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산업 체험하느라 우리 용사들도 수고 많았어요. 유년 시절 상상했던 로봇 세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로봇 산업 체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로봇 산업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거라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로봇 산업을 이해한 우리 용사들,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있던 로봇에 대한 관심을 직접 현장에 와서 배우고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제가 나중에 진로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응용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 응용되는 기술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로봇 산업 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